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극인의 상춘곡이라는 한국 최초의 양반 가사죠. 라고 불리우는 정극인의 상춘곡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춘곡이라고 하는 것은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상자가 감상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정극인의 호는 불우헌입니다. 불우헌. 근심 없는 집 이런 의미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또 한 80 이상을 또 사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읍의 칠보면 원촌마을에 가면 무성서원 또 정극인 선생의 동상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태안에 이 상춘마을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이 상춘곡의 기 쓰여진 일종의 비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극인 이 정읍에 이제 보면 무성서원 원촌마을 그림 보이시죠? 정극인 선생은 1401년에 태어나셔가지고요. 1481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한 80세 이상 사신 분이죠. 그 당시에 80세라고 하면 상당히 오래 사신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조선시대 기준으로 본다면 1400년대니까. 자, 한번 같이 작품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진의 묻힌분내 이렇게 나왔죠. 홍진은 붉은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세를 가리켜요. 이내 생이 어떠한 거, 나의 삶이 어떤 거냐, 어떠하냐 이런 얘기죠. 내 생활이 옛사람 풍류에 옛날 사람의 풍류에 미칠까 못 미칠까, 미치겠는가 못 미치겠는가. 천지간 남자 몸이 날만하니 학원만은. 여기서는 이 학원만은이 중요한데 하다라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날만한 사람이 많건만은 살림에 묻혀 있어서 지락을 모를 건가,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수간목을 벽계수 앞에 두고, 수간목이라는 것은 몇 칸이란 뜻이, 수간이라는 것은 몇 칸, 띠모자의 지복자거든요. 띠로 만든 집을 수간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간목, 작은 초가집 같은 거죠. 벽계수, 푸른 시냇물 앞에 두고, 송죽, 소나무와 대나무죠. 송죽, 우를리에, 그러니까 이 울자는 이제 울창하다 뭐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울창한 속에 이 리자는 속리자고요. 이 울은 울창하다 또는 답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글자 자체가 답답해 보이는 상당히 어려운 글자죠. 풍월 주인 되었어라. 그러니까 바람과 달의 주인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람과 달이라는 것은 자연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엊그제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돌아왔어요. 이제 거기서 그랬더니 도화행화. 그러니까 도화라는 것은 복숭아꽃이고 행화라는 건 이제 살구죠, 살구. 복숭아꽃과 살구꽃이 석양리, 석양 속에 피어 있다는 거죠. 석양 속에 피어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녹양방초는 새우 중에 푸르르다. 녹양이라는 것은 이제 푸른 버드나무죠. 방초, 꽃다운 풀, 가는 빛 속에 푸르구나.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요. 칼로 말하는가 붓으로 그려낸가. 칼로 말아낸다는 건 재단한다는 거예요. 붓으로 그렸느냐. 조화신공이. 이 조화신공은 이제 일종의 그 자연을 만드신 조물주라든가 이런 분을 가리키는 거죠. 헌사투헌사롭다 이거죠. 물물마다 사물마다 야단스럽구나. 헌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를 못 내겨. 수풀에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로다. 소리마다 이제 막 그 애교의 목소리를 낸다는 소리죠.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니 흥해야 다를소냐. 흥이 없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시비, 신의 쌀인문이죠. 쌀인문. 쌀인문을 걸어보고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하여. 이 음영은 나지막히 읊조린다는 거고요. 소요는 산책하는 거죠. 산책하면서 나지막히 읊조리면서 산일, 그 산산자의 해일이죠. 적적하다는 거죠. 해가 적적한데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참맛을 알리 없이 호재로다. 알리 없이 혼자로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리라. 술을 마실 때 이제 꽃나무를 가지를 꺾어서 수 놓고 먹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놓고 먹겠다. 화풍. 화풍은 이제 그 뭡니까? 화창한 바람이죠. 건드 불어 녹수를 건너왔어요. 푸른 물을. 청향은 잔해지고 푸른 향기는 잔해지고 낙콩 떨어지는 붉은색 붉은 꽃잎 같은 걸 말하겠죠. 이게 옷에 진다. 준중 술잔이 비었거든 날다려 아려라. 이 다려라는 게 고어에서 애게란 뜻이에요. 나에게 알려줘라. 소동 아이 다려 작은 아이에게 다려도 애게죠. 주가에 술을 물어 술집에 술을 물어서 어른은 막대 짚고 어른은 막대기를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 안부하여 가느다랗게 읊으면서 늦게 걸어간다는 거죠. 미음 완부라는 것은 아주 시를 나지막히 읊조리면서 걸어가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명사 조합물에 밝을 명자에 모래사자죠. 밝은 모래에 있는 좋은 물에 잔을 씻어서 부어들고 청류를 굽어보니 맑을 청자에 흐를 유자죠. 그러니까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오나니 도화로다. 떠오는 것이 복숭아꽃이다. 무릉이 가깝도다. 저 매이 긴 거이고. 무릉도원이 가깝구나. 저 산이 그것이 아닌가. 긴 거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쭉 여러 이야기들이 이제 쭉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결사 부분이죠. 공명, 부귀공명도 날 끼우고 나를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자, 이 시에서 참 멋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왜 그러냐면 사람이 부귀공명을 꺼리는데 이 시에서 이 가사에서는 공명이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린다는 약간 역설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물이 주어가 돼서 나를 꺼린다라고 썼죠. 청풍명월에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외 밖에 어떤 것이 있사올꼬 어떤 것이 있겠느냐. 단표누항에 이 단표누항이라는 것은 한 바가지의 그 물이죠. 누추한 거리 그러니까 아주 검소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흩은 헤음 아니하니 잡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흩은 헤음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생각을 가리켜요. 아모타 이제 이게 시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아모타 3으로 3세 글자로 시작되죠. 백년 행락이 100년 동안의 즐거움이 이만한들 어찌하리. 그래서 시조의 종장의 구조가 이제 아모타 3, 100년 행락이 5, 이만한들 4, 어찌하리 4. 보통 이제 그 시조의 종장은 3, 5, 4, 3으로 되어 있는데 이 상춘곡에서는 3, 5, 4, 4로 하면서 내용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고어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시다 보면 고어도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능에 상당히 잘 나오는 이 전국의 상춘곡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번 공부하셔서 내가 마치 그 시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한번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상당히 재미있을 겁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